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용어의 정의 2교시 중개대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공유회사법 전체에 법조문에 없는 걸 해석상 묻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해석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암기만 해도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숫자 7일이 나오면 뭐 왜 7일이냐 8일이 아니고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암기. 그래서 휘발성이 강합니다. 금방 암기하면 알았다가 또 안 하면 다 잊어먹고 그렇죠. 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원칙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정책심의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 출제됐고요. 원래 시도지사인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고요.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산업인력공단에 되어 있다고 자격증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주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명의로 주겠죠. 그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10월 마지막 주 시험 보고 나서 11월 초에 주소를 만약 서울로 변경하면 그 큐넷에 서울 자격증 나옵니다. 주소를 2개 적어요.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 주소 2개를 적는다고요. 그 주민등록상 주소 시도지사 명의로 나간다고요. 실제 주민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는지 여부를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지는 않는답니다. 응시 자격입니다. 시험 못 보는 건 딱 2가지입니다.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자격 취소되고 3년간 못 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질문 올렸더라고요.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 안 됐는데 3년 동안 시험 못 보죠?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예, 교도소 안에서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단 자격은 취득하더라도 출소하고 3년 동안 취직이 안 되고 개업이 안 될 뿐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시험은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고 다 시험은 볼 수 있죠. 예, 시험 못 보는 건 딱 2가지.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5년은 암기 프린터 몇 번에 있습니까? 5년이. 자꾸 찾아보고 밑줄 치시고 반복해서 틀려봐야 되겠죠. 41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41번에 1번, 2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되고요. 3년은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 자격 취소되면 3년 안에 자격증 못 딴다는 게 46번에 5번이고요. 46번에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2번은, 5번은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는 뜻이고요. 46번. 자, 시험 방법은 1차 시험,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1, 2차 구분은 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1, 2차가 구분되어 있는데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밖에 없습니다. 행정사, 주택관리사도 시험 1차 합격한 사람만 2차 따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2차를 주관식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객관식으로 내려고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 2차 모두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며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가미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전부 선택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이뻐서 전부 객관식으로 냅니까? 주관식 안 내고? 채점을 못하니까 그래요. 주관식으로 내놓으면 채점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죠. 제가 사이버대학교에는 무조건 주관식, 논술형 한 문제, 단답형 이런 걸 내야 돼요. 그럼 교수들은 단답형하고 논술형 채점해야 돼. 그 한두 문제 채점하는데도 시간 엄청 걸려요. 근데 지금 10만 명 넘게 거의 40만 명이 원서 접수하잖아요. 그럼 10만 명이 시험 본다면 10만 명 다 채점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하면 기계가 다 채점하니까 객관식으로 내려고 1, 2차 같은 날 보고 있다고요. 자, 같은 날 봐가지고 원래는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을 보는 게 원칙인데 같은 날 동시에 보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1차 불합격하면 2차 합격해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채점해요 안 해요? 1차 불합격했으면 채점은 하죠. 작년에 2차 몇 점 받았는지 알잖아요.
1차 합격해서 그러나. 1차 합격 못하신 분도 2차 몇 점 받았는지는 알죠? 예, 채점은 합니다. 무효니까 효력은 없다. 소용은 없다. 그래서 지금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은 하고 2차는 그냥 수업만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암기니까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수업만 계속 들으면 점수 나와요. 2차는. 이제 2차만 하는 분들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사실 또 집에서 또 떨어졌냐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도 2차만 시험을 봐봤거든요. 저희 10회 때 2차만 봐가지고 9회 때 1차 되고 10회 때 2차만 돼가지고 했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더 스트레스 받았죠. 왜냐면 IMF 때 그 1999년도 회사 잘려가지고 이제 시험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자, 그래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다.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은 하시라고요. 2차는 수업만 계속 듣고. 자,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이다. 예외적으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사전 미리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법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법이라는 건 물숫자, 앞에 있는 게 물숫자다. 이 삼숫자, 물숫자, 갈것자, 물을 흘러가듯이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순리대로 하는 게 법입니다. 원래는. 근데 실제로 법이라는 거는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저는 옛날에 법은 다 진리에 부합하는 줄 알았는데 진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제재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결 정족수가. 그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요. 그 다수결이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 결론은 뭐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시험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수험생 너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시험 1분 문제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34회 때 합격하신 분은 35회 때만 면제됩니다. 그 35회 뭐 교도소 잡혀간다고 시험 못 봤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시험 못 봤다. 군대 간다고 시험 못 보니까 다음에 볼게 안 된다고요.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다음 회 대신에 다음 해라고 하면 X죠. 왜냐하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니까 1년에 2번, 3번 볼 수도 있다고. 10년간 안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요. 34회 면제됐으면 1차 합격했으면 35회만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35회 시험을 올해 2번, 3번 볼 수도 있고 10년 있다 볼 수도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보지만 우리는 이론 공부니까요. 현실적인 게 아니고 시험은. 그 출제하는 교수들은 잘 몰라요. 현업을. 그냥 법 조문 보고만 출제해요.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보고. 저보다 더 몰라요.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공인중개사법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당연히. 오늘 제가 모르겠어요. 어젠가 그제 안양에서 1200명 대상으로 연수교육 하니까 이때까지 강의 들어봤지만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강사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지금 카톡 보여줄까요? 한 100개 왔으면 그런 거 지금 1200명 중에서 한 10%가 그러더라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시험에 이게 공법,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법이 아니고 공법 부분입니다. 공법이라는 단일 법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의 구획 및 이용하는 분들 이런 걸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공법이라고. 지금 이 파트는 사법 파트가 아니라. 그래서 시험에 낸다면 공법 스타일로 냅니다. 이게 가로해놓고 국토부에 둘 수 있는데 등록관청에 둘 수 있다. 시도에 둘 수 있다. X. 그 다음에 둘 수 있다 대신에 둔다. 두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시험에.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인데 제외 X. 오늘 문제에도 우리 책에도 이 문제 있잖아요. 11명 이상, 7명 이상, 11명 이하. 원칙적으로 제재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니까
짝수보다는 홀수이어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죠. 제외해버리면 위원장 1명 제외하면 위원장 포함하면 8명이잖아요. 그럼 8명 출석해가지고 4명 찬성 4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홀수입니다. 홀수. 위원장은 국토부 시험에 이거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X 제1차관. 그 다음에 위원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X.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잖아요. 차관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공무원을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하면 X.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래서 시험에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궐선거 하면 모두 전임자의 남은 기간인데 단 하나 예외 대통령만 새로 임기 5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1년 남기고 사퇴 탄핵됐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5년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 한번 뽑으려면은 5천억 넘게 들어간다고 예산이 정부 예산이 그 선거 비용 선거 공연제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다 대준다고 선거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니까 1년 지나 또 선거하려고 하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새로 5년 시작돼 대통령만 그거 빼고 국회의원, 시도지사 뭐 모든 우리 법에 있는 거 다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한다고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10번 39번에 10번이 아니고 39번에 14번 39번에 14번 39번에 14번에 있죠. 7일.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 요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국회의원들 뭐 방통위원들 뭐 회피 안 했다 이런 거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피 사유다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척, 기피, 회피 요약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치보더라도 제척, 기피, 회피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법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14페이지 요약집 14페이지 맨 밑에 있고 15페이지에 제척 사유가 박스에 4개가 있습니다. 제척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척, 배제,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다 이 말이죠.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박스 안에 4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집 15페이지 뭐냐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하고 안건 당사자하고 이해관계에 있으면 이해관계에 있다는 건 동거래한 경우잖아요. 대부분 또는 너무 친한 사이 배우자인 경우 이런 경우는 회의에 빠져야 된다. 기억해 보니까 배우자 이 어떤 자 이 말은 과거의 배우자였고 지금은 이혼했다 이 말이죠. 사랑해요 안 해요? 이혼했는데 사랑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위장 이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일부러. 그래서 전 배우자이었던 경우는 안 나오잖아. 안 나타나서 모르잖아요. 그럼 재척을 안 시킬 수도 있겠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나는 안면 받쳐서 전 배우자가 와서 회의에서 빠지겠다.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면 직원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적는 게 아니라 위촉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럼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위촉했으면. 뭐 각 정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위촉했어요. 위촉. 그럼 해촉해버리면 끝이라고요. 위촉한 경우는. 자, 그 다음에 기피 신청입니다. 기피 신청.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2번. 요약집 15페이지 메뉴의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뉴스에 보면 재벌그룹 총수들 이부진 전 사장 뭐 이혼할 때 보니까 그 전 남편이 재판부 기피 신청했더라고요. 판사하고 이부진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여가지고 잘 봐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바꿔달라 기피 신청한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그중에서 기피 신청이 대상이 된 사람 빼고 나머지 8명이 의결해가지고 과반수 찬성으로서 인용할 건지 아니면 기각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 빼고 기피 신청이 대상이 된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요. 자, 그게 재척 기피 회피입니다. 이 차 과목도 무조건 암기라기보다는 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뭐 7일 이런 게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고요. 각종 위원회입니다. 이거 지금 오늘은 요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만 알면 되기는 합니다. 다른 거하고 비슷하니까 좀, 특히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상가임대차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주택상가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1번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되죠. 시험에 이게 나와서 3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죠. 왜냐하면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시도별로 달라도 됩니다. 시험 문제는 다르면 안 된다고요. 저도 경기도 자격증 있습니다. 경기도 자격증을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옆에는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실력도 없나 보네 이렇게 약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다 똑같은데요. 문제 전국적으로 하니까 복덕방 사기치는 거 내가 믿을 줄 아냐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 난이도를 다르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도의사는 따라야 됩니다. 똑같이 객관식으로 내라고 하는데 서울만 주관식으로 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채점인데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시도지사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보니까 출제위원 상인력풀 상시 모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지원하려고 해보니까 그거 서약서 적으라고 하더라도 사설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거 이해관계 있잖아요. 그럼 재척 사유다 말이에요. 그 결격 사유라는 이야기에 출제인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의 신뢰도를 제하시킨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명단을 통보합니다.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위촉 금지입니다. 즉 부정행위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입니다. 즉 문제 유출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5년간 출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5년이 아니라 영원히 아웃입니다. 한번 부정행위하면. 지금 출제위원이 1회 때부터 8회 때는 이창석 교수팀 이분들이 주로 들어갔고요. 8회 때부터 15회까지는 안정근 교수팀 한성대학교 이분들이 주로 들어갔고요. 부동산 학교로는 계보에 보면 이창석 교수는 나오죠. 무슨 학파 이런 거 암기했는데 그런 거 안 나온다고? 아는 거는 뭐 있습니까? 농담이고 그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사실 뭐 이창석 교수님, 뭐 안정근 교수님 이런 거. 이창석 교수는 일본에서 공부했고요. 안정근 교수팀들은 미국에서 공부했던 분들이고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는. 자, 어쨌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출제인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암기 프린트는 41번에 있다. 자, 시험 공고입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시험에 전년도 말까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해야 된다. 전년도 말 12월 31일 X 출제됐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는 저는 10회 때 자격증을 땄는데요. 옛날에는 시험 한 달 전에 공고 나왔어요. 그럼 시험이 언제 볼지 몰라가지고 맨날 국토부에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험 볼 때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시험 볼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만 20세니까 이게 시험 날짜에 따라 만 20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맨날 시험 언제 보냐고 전화 왔다고요.
그래서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1년 전에 대략 한 최소한 10달은 공부해야 합격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시험 언제 보는지 정확하게 날짜는 공고를 해야 된다고요.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입니다. 옛날에 60일이었는데 지금 90일 전까지예요. 석 달 전에 확정 공고를 하니까 예측된 삶을 살 수 있겠죠. 모든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 다 똑같습니다.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입니다. 과오납하면 모르고 초과해서 내면 시험 1, 2차 같이 보면 28,000원인데요. 모르고 두 번 냈으면 한 번 낸 거 돌려준다고요. 과오납. 오납. 과가 초과고요. 오가 잘못할 오자죠. 잘못해서 초과해서 냈으면 초과 부분 다 돌려준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 못 보면 다 돌려준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기간 내에 옛날에 지금 코로나도 걸려도 다 볼 수 있죠. 시험. 그 다음에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나위반 수수료 전부 다 돌려줍니다. 아마 접수가 지금 8월 초인데요. 5일 동안 접수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저도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가령 지금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데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면 1일 날 접수했다가 5일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근데 이제 8월 6일 그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만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이 반납 돌려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40만 명 중에서 거의 몇만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돌려받은 사람 빈자리 접수라고 해서 추가 접수를 또 받잖아요. 이미 환불해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 접수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접수하는 게 좋겠죠. 접수하는 첫날 해야 돼. 첫날. 그 첫날 이천에 가까운 데 없으면 강주에 하든 여주에 하든 일단 가까운 원주에 하든 해놓고 그 다음날 들어가 보면 또 이천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이천에 했다 또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접수는 하셔야 돼요. 9시 딱 땡 하면 서버 다운돼요. 그냥 동시에 다 접속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보기 10일 전에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근데 다 언제 포기하냐면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포기하려고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또 시험 봐가지고 가면 집에서 또 떨어졌냐 이 소리 들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냥 교통사고 나라고 눈 감고 막 그냥 길 건너고 이래요. 사고 나가지고 입원해버리면 윗골 저골 안 보고 병원 입원해가 시험 못 봤다 이러면 핑계는 되니까. 합격자 결정입니다. 1차는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2차 원칙 절대평가. 그 절대평가라는 뭐예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올해는 1차, 2차 모두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한 과목이라도 과락 나오면 불합격이죠. 40점 밑으로 나오면 40점까지는 괜찮아요. 37.5점 나오면 15개 맞추면 무조건 떨어져요. 40문제 중에서 16문제는 맞춰야 돼 최소한. 그리고 평균 24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올해는. 근데 2차는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할 수 있고요. 상대평가는 5회 때부터 9회 때까지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10회부터 1999년도 10회 제가 절대평가할 때 합격했어요. 옛날 상대평가할 때는 2년에 3,000명 뽑았다고 9회까지는. 그러다가 10회 때는 매년 15,000명 이상 뽑고 있어요. 지금 평균 15,000명 이상. 이게 15회 때 어렵게 추가시험 때문에 이게 생긴 건데요.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다. 작년에 15,000명 뽑았으니까 올해는 최소 10,000명은 뽑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20,000명 나왔으면 20,000명 모두 합격입니까? 10,000명만 합격입니까? 최소 10,000명 뽑는다 이렇게 최소 10,000명은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20,000명 나왔다고요? 그럼 20,000명 모두 다 합격이다. 10,000명만 합격이다? 얼마? 네, 20,000명 모두 다 합격이죠. 울룰루 가봤어요? 울룰루 가봤냐고. 호주
바위 큰 거 하나 있는 거 이야기는 들어봤죠? 시드니 자, 그래서 최소 선발 인원만 정한 경우 최소만 있고 최대가 없기 때문에 2만 명 60점 이상 나왔으면 60점 이상 모두 다 합격입니다. 자격증 교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2개월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암기 프린터 1개월이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1번. 시험에 3번 나왔어요. 2개월 이내 X 이렇게 해가지고 1개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교부하라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는 일주일 안에 다 교부합니다. 12월 초에 발표되잖아요. 10월 말에 시험 봐가지고 12월 초에 되면 첫 주에 다 줍니다. 자격증.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것은 교부한 시도의사가 재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자격증 받았으면 서울에 가서 분실해도 서울시장한테 가면 안 되고 경기도의사한테 와야 됩니다. 서울시장한테 가면 다시 주십시오 하면 뭘 다시 달라고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처음에 줬어야 다시 주는 거잖아요. 재교부가 다시 제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부했던 시도의사가 재교부한다. 이게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54번 1번부터 7번 보면 6번 7번만 청문과 의견 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의사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재교부할 때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자격증에 보면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이 그대로 스캔돼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받은 자격증하고 요즘 주는 자격증을 비교해 보니까 다르더라고. 저는 자격증에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가져가서 경기도청에 받으러 갔어요. 줄 서가지고. 그럼 경기도청에서 사진 받아가지고 거기 붙이고 압인 울룩불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스캔돼 가지고 나와요. 그냥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 그대로. 그 응시원서에 사진 너무 못생겨서 이쁜 사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바꿔주세요 하니까 재교부 받으세요. 재교부 해주세요 하니까 수수료 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된다고요. 처음 교부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마찬가지입니다. 양도되어 한자는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되어 한자는 등록 취소겠죠. 양수되어 받은 자는 자격 취소 돼요 안 돼요? 없잖아요. 자기 거 없어서 남의 거 빌렸는데 빌린 사람을 자격 취소하진 않죠. 빌려준 사람 취소하고 빌린 사람 자기 자격증이 없는데. 그러나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빌리는 걸 소개한 사람이나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신설됐습니다.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유사명칭 사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판례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자격증 없으면 사장, 회장, 소장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건 모르니까 대표 이렇게 써가 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민원 넣으면 300만 원 벌금 나오더라고. 자격증 없는데 명함에 대표라고 새겨 다니면. 이번에 가짜 공인중개사 50명 내세워 이런 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보조원인데 명함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이게 부동산 뉴스가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이름.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을 썼다고. 대표, 회장, 사장, 소장 다 안 돼요. 제가 중개업을 할 때 옛날에 80 정도 되신 할머니 오셔가지고 저한테 밥도 맨날 사주고 총각하면서 엄청. 그래서 저는 회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맨날 밥 사주고 그러니까
회장, 좀 나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은 그냥 회장이라고 불러야 돼. 사장이라고 해서는 별로 감흥을 못한다고. 개나소나 다 사장님 하잖아요. 아무 보고라도. 좀 나이 많은 분한테는 회장님 이렇게 불러주라고요. 아저씨, 아줌마 이런 거는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중개업을 하면. 손님 오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31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조금 전에 했잖아요. 자격증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논리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2개월, 1개월 그냥 암기해야 돼요.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 그래서 2개월이라고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죠. 3년입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2번,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그 다음에 재교부,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경기도에서 자격증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분실해도 경기도에 와야 된다고 했죠. 교부한 시도이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인데요. 자격증 대여란 그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판사들도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이런 개념을 잘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사법고시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의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예,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대여하고 똑같아요. 양도대여했지 하니까 아니요, 성명만 사용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양도대여하고 똑같다고요. 그 공무원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더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사장님이 어디 병원에 간다고 실장이 계약서 썼어요. 사장님 도장 나놓고 갔으니까 그거 찍었어요. 그냥 사장 없는데 도장 찍었는데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대여한 거다 이렇게 신고했는데 대여는 아니다. 왜냐하면 맨날 평소 때는 금마다 오늘 하루만 자리 비었으니까 대여는 아니지만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자기가 직접 도장 찍은 게 아니라 직원 보고 도장 찍으라고 이름도 직원이 썼기 때문에 성명을 사용한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처벌하려고 맘먹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법이. 처벌하려고 맘먹고 탈탈 털면 안 걸려 들어갈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휴대폰도 이거 바꾸면 다 없애버려야 되겠죠. 어디 파쇄시켜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지금 와이프가 다 집에 놔놔서 그러다가 만약에 압수수색 당하면 전부 옛날 거 다 포렌식 하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 10년 전 거부터. 재지은 게 많아가지고 저도 빨리 없애고 싶은데 안 없애고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몰래 지금 다 없애버려야 되겠어. 휴대폰이 문제예요. 휴대폰 안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밀번호 막 20 몇 개짜리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폰이 잘 못 여나 봐요. 비밀번호. 네? 네, 자기 취소해야 된다. 자기 취소 사유가 뭡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뿐만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변조,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여야 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개정된 게 작년에 개정됐는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28회 기출 문제네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 중개보수 변경하는 사항 심의. 이게 뭐냐면 중개보수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 올리면 안 되고. 이게
이게 중개보수를 지금 옛날에 0.9 매매는 0.9 주택인 경우 임대차는 0.8이었는데 지금 최대 0.7, 0.6으로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그냥 깎으면 반발하니까 개업공개사들한테 뭐라고 당근을 제시했냐면 상대평가하겠다. 이제 중개보수 내리는데 안 뽑겠다. 이렇게 해놓고 보수 내리고 나서는 상대평가 안 하겠다. 이제 계속 절대평가하겠다. 또 말 바꾼 거예요. 그 대신에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협회에 장롱면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개업하려면 교육을 더 오랜 시간 받아야 되도록 바꾸겠다. 이런 게 지금 정부 방침이에요. 상대평가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개업을 해놓는 게 낫겠죠. 장롱면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운전면허도 나이 먹은 사람 자꾸 사고 나니까 이제 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60 넘으면 70 넘으면 70 넘으면 1년에 한 번인가? 60 넘으면 2년에 한 번인가? 모르겠네. 60 넘어도 그렇게 자주 하라고 하진 않던데 어쨌든 이제 말을 안 들어요. 나이 먹으니까 마음은 뻔한데 이게 브레이크 밟아도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자,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고요. 협회 설립 인가 의결.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부 장관이 설립 인가합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닌 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입니다.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서 하는데 단 그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는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봐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 다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32페이지 3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맞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따라야 됩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하나만 따라야 되죠? 아까 요약집에서도 봤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보정 설정 금액 지금 2억이잖아. 2억. 내년부터 또 올린대요. 내년부터. 그래서 얼마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또 시험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냐면 집값 2억, 지금 2억인데 2억 가지고 집 하나도 배상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2억이라는 게 한 건당 2억이 아니라 그 보험 기간 동안 개업공개사가 입힌 손해액 총액이 2억이에요. 한도가. 그럼 10명에게 동시에 2억 손해 입혔으면 10명 합해서 2억이라고요? 그럼 2천만 원씩 돌아가요. 변호사비가 더 들어간다고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정 설정 금액 올리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요. 근데 시도의사가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단 공제운영위원회 이런 거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만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32페이지) 4번입니다. 틀린 거 되는데 미성년자도 시험 봐가지고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단 취직은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결격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 즉 시험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 그거 빼고는 시험은 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직은 안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도소에서도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출소하고 3년 지나야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아도 자격 취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횡령, 배임, 사기, 범죄단체 조직 등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입니다. 변호사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32페이지 4번 해설은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볼까요? (4번) 해설 잘못되어 있네. 이게 지금 10페이지 해설 잘못되어 있죠. 뒤에 해설지 10번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해당 나한테 적혀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행사,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물론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해당되고, 해설이 지금 옛날 거라고 이거 바뀌기 전에 10페이지 4번 맨 위에 지금부터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수업 듣는 게 중요해요. 지금쯤 되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갈등 느낀다고 이제 다 아는 것 같고 시험 보면 점수는 안 나오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점수는 안 나오고 이러면 미친다고 사람. 너무 그러니까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요.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해야 돼. 신압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가서 벅찬 희열을 느끼는 거지. 지금 모의고사 점수 너무 잘 나오고 막 90점 이상 나오고 이러면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러면 오히려 뒤에서 달리게 해도 뭐 뒤에서 잡으러 가는 사람이 꼭 잡잖아요. 앞에 도망간 사람이 잡히죠. 너무 앞서가는 게 힘들어요. 사회생활 하면 1등 해도 칼 맞고요, 꼴등 해도 잘리고 중간에 묻혀가야 돼요. 사회생활은. 회사 입사 성적 1위였는데 최고 먼저 잘렸어요. IMF 때 제 친구들 과장 진급하는데 저는 잘렸어요. 대리는 제가 최고 먼저 진급했는데 1등이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의 결론은. 3번이 답이고요. 4번 시도의사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해당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시도의사가 시행하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시도조례가 아니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현재 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도의사가 시행하면 원칙적으로는 시도조례입니다. 제가 처음 시험 볼 때 시도조례일 때는 5,000원 냈어요. 응시수수료. 지금 28,000원 내잖아요. 5번 협회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지금 안 하지만 위탁할 수 있는 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는 산업인력공단, 준정부기관에 위탁이 되어 있다. 3번이 답인데요. 해설에 그 좀 보충하세요. 해설은 지금 옛날 해설이에요. 법 개정되기 전에 해설. 자, 다음은 33페이지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장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된다. 해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답 1번입니다. 그러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죠. 최소한 회의 개최 전날은 해야지. 아침 9시에 회의하는데 8시에 연락 와가지고 회의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측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33페이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고요? 국토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법 바꿔달라고 건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으로, 그럼 장관 명의로 밖에 의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나와요. 그럼 어디서 땄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대구 자격증 가지고 광주에 가서 중개업하거나, 지역 감정이 가장 심한 데가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주도 토박이들한테 엄청 맞았어요. 제주도도 옛날에는 전라도였죠. 옛날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주다 보니까 서울 자격증이 가장 공신력이 있다는 이야기 바람직하지 않죠. 어쨌든 지금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마감일까지 취소하면 다 돌려주죠.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정책심의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자격 취소된 자는 3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시험 볼 수 있다. 46번 암기 프린터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9번입니다) 9번 34페이지 9번. 이 페이지 보여요? 여기 적어놓은 거 페이지. 그때 페이지 못 찾아서 제가 페이지를 다. 네? 시도지사 볼펜으로 적었는데도 다 보이네 페이지. 자, 자격증 1개월 이내 교부는 맞네요. 2개월, 아까는 2개월 X로 나왔잖아요. 1개월은 맞는데 누가 틀렸어요? 이 앞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줍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교부는 어디다가 재교부 신청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4번 그 8번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재교부. 자, 그 다음에 재교부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수료는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6번이 아니고 7번이네. 7번 자격증 교부는 X. 이 말은 수수료를 안 낸다. 그런데 2번에 보니까 재교부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낸다고 돼 있죠. 52번 암기 프린터. 양도대여는 유무상, 돈 주고 빌려주는 것, 공짜로 빌려주는 것, 허가받아서 빌려주는 것, 신고하고 빌려주는 것,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대여 안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거는 된다. 시험에 나왔던 게 허가받아서 빌려주는 거는 된다. 허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신고하고 빌려주면 된다.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는 된다. 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하니까 그때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주더라고. 빌려주면 일시불로 받으면 300에서 500 이 정도 주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한 2만 명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정책심의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요약집에 있었죠.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요건 시도의사는 따라야 되죠.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올리려면 깎으려면 그 다음에 보정 설정금액 올리려면 이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상대평가할지 절대평가할지 이런 거 결정하려면 정책심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4개 다 해당되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제도입니다. 우리 문제풀이 책 35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53번에 있습니다. 53번. 53번에 있습니다. 자,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다 받아야 되죠. 법인의 임원, 사원은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사원이란 주식회사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이라고 하면 임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죠. 틀렸고 직무교육, 법제도의 변경사항 요거는 연수교육의 목적입니다.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예방교육만 공짜로 합니다. 나머지 교육은 다 돈 내고 해야 됩니다.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경기도만 지금 연수교육을 집합교육은 공짜로 해주고 있어요.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든대요.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한 3억 정도. 그래서 어제 연수교육 들은 사람이 1200명 들었으니까 한 명당 얼마씩 하면 돈 엄청 벌었겠네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1200명이든 12000명이든 2명이든 똑같아요. 그냥 돈. 답 4번입니다. 4번. 예방교육만 공짜로 한다고요. 암기 프린트 53번 표 중에서 나머지 다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5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맨 위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35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는 경우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2년이 아니고 유효기간 1년. 등록관청이 연수교육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실무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실무교육 지침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의 경우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의사가 실시한다. 네, 시도의사가 실시합니다.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 안 하고 그냥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죠. 틀렸고요. 2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요.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직무교육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다 실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조원은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직무교육 받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직무교육 비용 지원할 수 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한다 했습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예방교육은 2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이 2개월 전까지죠. 그 다음에 비업 등록관청은 시도의사는 장관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보조원은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O입니다. O. 기역, 비업, 시옷 3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교육제도 각각 한 문제에서 4문제는 출제됩니다. 오늘 한 내용이. 자, 그러면 다음 주는 등록 기준, 등록 절차, 결격 사유, 사무소. 이게 우리 문제풀이 교재는 풀어 오실 거죠. 알아야 되죠. 풀어 와야 돼서. (69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다음 주에 69페이지까지. 휴업폐업, 요 휴폐업까지 나와 있잖아요. 69페이지까지. 69페이지까지 막 모조리 다 풀면 지쳐요. 빨리. 그러면 그냥 한 3문제 중에 1문제 풀다가 다 풀고 시간 남으면 또 빈 거 더 풀고 처음부터 막 1번부터 끝까지 다 풀려고 하면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되면 지친다고. 한 5문제에 1문제 정도 이렇게 풀어보든지 하세요. 그러다가 다 풀고 나면 또 중간에 풀어보고 시간 남으면. 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중개물을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은 없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답 2번입니다. 이거 빨간 글씨로 했더만은 빨간 글씨는 칠판에 안 보인다. 안 보이죠? 다음에 빨간 건 하면 안 되겠네. 전자칠판은 이게 빨간 게 잘 보이더라고요. 우린 그냥 칠판은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아까 풀었던 거네. 우연히 한번 하는 건 중개업은 아니죠.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말한다. 개인 밑에 취직할 수도 있다 했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확인 설명 의무는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책에 나왔던 문제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자꾸 중복되는 문제가. 자, 3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틀린 것 답은 5번입니다. 5번.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 아니다. 자,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주고요. 자격증만 시도의사죠? 시도의사라고 해서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용어정의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아까 풀었던 거네요.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했죠.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보수 변경 따라야 된다. X죠. 3번이 답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나왔던 다 이거 뭐 문제가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좁은 범위에서 자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 중복되는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요. 7번 틀린 것입니다. 답 1번이네. 이것도 풀었던 거네. 1번.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정책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이네요. 5번. 5번이 답이네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9번 자격취득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자격취득에 대해서 옳은 것.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맞네요. 정책심의는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2번이 정답이네. 2번. 옳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개월 이내 교부하는 거 맞죠? 이번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이게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회. 그게 뭡니까? 청문과 의견 진술기회가 필요한 절차예요. 필요한 절차.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라고요. 그 청문은 누가 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하죠. 반대로 해놨죠. 3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요 4번 요 칠판에 있는 걸로 고치세요. 여러분들 프린터 4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보고라고 했는데 시도지사가 나는 국토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별도의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뭐 보고는 부하가 상사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 5일 이내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고요? 옛날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인격체니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통보만 하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